이윤정 소프라노의 상담소, 이소담소의 네 번째 손님, 소프라노 최주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프라노 최주이고요. 서울대 성악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졸업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오스트리아 유학을 다녀온 소프라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셔서 1년 네. 마치시고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8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9월, 10월, 한 두 달 이제 돼가네요.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네. 어찌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최주희 소프라노님은 언제 처음 성악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 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성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기는 그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조금 희한한 게 합창부 활동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합창부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합창부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합창 대회를 저희가 나가거든요. 시대회 뭐 이렇게 하면 시에서 1등 하면 또 도대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 이천 출신인데 이제 이천시에서 이제 시대회가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선생님이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서 오디션을 하신 거예요. 음. 그 대회를. 그래서 근데 저 그냥 무작정 그냥 손 든 거예요. 나 그냥 노래가 그냥 그때 좋아가지고. 그래서 손 들어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그 오디션을 고향의 봄을 봤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아, 불렀는데 선생님이 네, 나가라고.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운 게 있어야 나가죠. 근데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그냥, 곡만 주신 거예요. 그냥 네, 혼자 좋아서 노래를 혼자. 불렀 거지. 네, 나의 살던 고향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야 돼요. 그 대회를. 근데 공부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이 노래만 라샤끼오 삐안가를 처음 주셨어요. 어, 그때. 근데 읽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다 선생님이 그냥 거기다가 한글로 써주신 거예요. 그렇죠. 라, 라샤. 샤, 끼오 삐안 이렇게 써주시고 알아서 이제 공부해서 나가는 거죠. 가끔씩 선생님이 이제 레슨 잠깐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배울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를 사러 갔어요. 아, 우리 카세트 테이프 얘기 나오면 이제 세대가 너무 그죠. 너무 옛날이죠. 그래도 그 있었습니다. 당시엔 카세트. 워크맨이 항상 네, 유행이었죠. 워크맨에 이렇게 네. 듣고 이렇게. 근데 이제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공부는 이거 해서 또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있으면 대회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반을 이제 사러 갔어요. 음반 가게 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라샤 끼오피아가 있는 걸 찾은 거죠. 찾았더니 조수미 씨 그 음반이 있는 거예요. 조수미님 음반이 있어가지고 그 음반을 사가지고 들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레슨을 안 받고 음, 듣고 공부해가지고 대회를 나갔죠. 근데 상을 받은 거예요. 우수상을 어, 받았어요. 근데 제가 2학년이고 하니까 3학년 제 선배 언니가 최우수상을 받고 저는 2학년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이게 뭔가 내가 해서 이거 상도 받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나 이거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막 대회 막 여러 대회에 있어서 도자기 콩쿨이라고 도자기 그 콩쿨? 당시에 있었어요. 2010. 네. 어, 기억나세요? 어떤, 아니, 이천이 도자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 네. 도자기 그 콩쿨은 뭐예요? 당시에 2000시 도자기 콩쿨이 되게 전국 콩쿨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 대회 나오고 저도 막 그 대회 나가고 근데 그 대회가 상을 받으면 도자기를 줘요. 그래서 되게 웃기다. 약간 이런 콩쿨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것도 준비해서 막 나가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상 받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나름. 그래서 이거를 해볼까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레슨을 시작한 거는 중3이에요. 그 전에는 할까 말까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부모님이랑도 막 이렇게 좀 저기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정 형편상으로는 사실은 노래를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대회를 나가고 상을 받아오는 거 보면 또 이게 또 심상치는 않은데 근데 소질이 나도 또 좋아.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레슨을 또 받을 형편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또 진학하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로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내 레슨을 사실은 막
제대로 막 받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정확하게 정규 레슨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이천의 음악 학원이죠.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그래도 성악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음악 원장 선생님이 이제 성악 전공하셔서 거기서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쉬었다가 또 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또 잘 해주셨어요. 많이 좀 그냥 봐주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근데 열심히는 하니까 애가 저는 워낙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죠. 열심히 하니까 아 쟤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가정 형편은 안 되는데 열심히는 하고 또 목표가 또 확실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입시를 알아야 되겠고 이걸 전략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정보는 없고 이래가지고 다 학교마다 뭐 학비를 사실 처음 제일 먼저 찾아봤어요. 어디 학교가 그냥 음대는 워낙 비싸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디 학교가 제일 싼가 하니까 이제 예종이랑 서울대가 제일 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고1 때만 해도 서울대 학비가 제 기억으로는 170, 180이었어요. 한 학기에. 근데 저희가 우리 들어갈 때가 때 확 오른 거거든요. 예. 300대가 넘어간 게 저희 때 오른 건데 그 그렇구나. 전에는 엄청 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서울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1 때. 그게 그렇, 목표였구나. 그렇죠. 그 목표로 해서 근데 이제 성적도 보고 그 당시 저희 때는 이제 50대 50이었잖아요. 내신 50, 실기 50 막. 그리고 수능도 보고 등급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또 못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공부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성적도 하고, 이제 실기도 준비를 해서, 사실 저는 그래서 레슨을 막 이렇게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서, 뭐죠? 레파토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딱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이것도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딱 입시공만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입시곡이 지금 서울대 어쨌든 입시곡이 음, 많거든요. 서울대랑 예종이 입시곡이 그렇죠. 많은데 그 당시에도 그건 지정곡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정곡이 아니었어요. 아니, 예종은 지정곡이 예, 있었어요. 예, 예. 예종군 지정곡이 몇 곡 있었고, 아리아도 보고 막 많이 보고. 음. 근데 서울대는 지정곡이 아니었죠. 이태리 가곡 한 곡이랑 슈베르트 하나였어요. 맞아요. 슈베르트 네. 곡. 근데 지정곡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죠? 나는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얘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입시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 그 당시에 다음 카페가 되게 활성화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다음 카페. 그렇죠. 다음 그죠? 카페. 그 선배님들한테 여러 명한테 정말 이메일을 다 쓴 거예요, 제가. 고1 때. 고1 때, 써봤어. 다 쓰면서 제가, 여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인데, 혹시 선배님 시험 뭐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예. 물어봤어요. 입시곡 뭐 보셨어요? 그 궁금하니까. 그리고 어떤 걸 불러야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서울대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이미. 그래가지고 다 물어봤더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신 답을 다 거예요. 주시구나. 예, 선배님들이. 이메일 정말 길게도 써주시고 막 그리고 내가 가벼운 소프라노니까 가벼운 소프라노라면 핸델이 좋습니다. 하면서 무슨 곡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 중에서 뽑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입시곡을 내가 뽑았어요. 그래서 입시곡이 그렇죠, 그렇죠. 뭐였어요? 저는 바도르프 빌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가공 가니메트하고. 그때 그랬구나.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시창, 뭐 면접도 사실 되게 음, 떨리잖아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 본인들이 그 질문 받았던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때는 이걸 질문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까지 막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공부가 됐죠. 저보다 정보가 훨씬 많으셨네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냐면 예고는 다 선생님들이 주잖아요, 정보를. 하여튼 정보는 다음 카페에서 다 캤어요. 그 당시. 예종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안 됐어요. 안 됐어? 네. 서울대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 서울대랑 예종만 예종은 보신 거예요? 지정곡이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못 부르는 곡이 나왔어요. 그 중에 뽑잖아요. 그게 예. 뭐였어요? 오델미오 기억나요? 돌체르도. 아, 난 그 당시에 그 노래 너무 못했어요. 예. 너무 어려웠어.
내 음역대 아니었어요. 근데 나 그거 아, 졸업연주 했잖아요. 비엔나 갔다. 비엔나서. 아, 내가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산이구나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서울대가 딱 붙었네. 그때 부모님의 어떤 가족들 분위기 막 어땠어요? 아, 어, 난리 났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난리가 이천의 났어요. 난리 이천의 났죠. 학교랑. 자랑이었지. 응. 학교 우리 막 담임 선생님 저 업고 다니려고 그러고 플래카드가 엄청 붙었어요. 정문에도 붙고 이천시 터미널에도 붙고 약간 정말 엄청 났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성악은 처음이어가지고 시에도 난리가 났었어. 붙여줬구나. 네, 시에서도 붙여주고. 제가 그때 이천시를 갔었으면 이천시 터미널에서 봤을 법한 그렇죠. 터미널에서. 네, 앞을 터미널. 봤을 수 있겠네. 있었을 그렇죠, 있었겠네. 그렇죠. 그 어떻던가요? 서울대 딱 들어왔을 때. 아, 나도 그래 이전에서 내가 제일 잘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꼴찌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자마자는 난 뭐 한 건가 막 약간 이런 느낌 많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막 예고 우리 서울 예고 뭐 하여튼 예고 출신들이 우리 동기에 많았잖아요. 우리 때 그 서울예고, 무리가 있었잖아요. 선화예고, 하나 예고, 분이엘예고, 응. 부산예고, 음, 인문계에서 온 동기들도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어, 우리 기수가 좀 많았죠, 그죠?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또, 인문계 애들도 있어서 조금 좀 마음이 좀 편안했고. 근데 처음에는 진짜 그 서울 예고와 그 다른 예고 학생들이랑 그 갭이 되게 크다고 느꼈어요. 예. 들어가자마자는. 스타트 자체가 약간 너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학년 때는 학교 다니기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음, 왜 남자애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입시공만 하고 그죠. 들어오고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내가 딱 그랬거든요. 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태리 가고 1학년 때 이태리 가곡하고 독일 가곡을 하잖아요. 음, 근데 내가 독일어를 정말 읽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만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 선생님한테 정말 저는 감사한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독일어 딕션을 어. 따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체주이 그렇죠. 제가 얘기 잘 소프라노의 안 했어요. 그렇죠. 체주이 소프라노의 어떤 입시 준비 과정은 지금 처음 듣는데 인문계에서 예고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 고등학교에서 성악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든지 음.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있죠. 음. 일단 레파토리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입시생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레파토리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입시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좀, 물론 이제 학년마다 다르겠죠. 1학년이 고1이냐, 고2냐, 고3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당장 코앞이면 일단 죽어라 파야죠, 그 곡을.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있다. 있다. 1학년이거나 2학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곡을 많이 봐야 돼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곡을 많이 봐야 또 자기한테 맞는 곡을 이제 알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 곡을 많이 접하고 이런저런 곡들을 봐야 또 테크닉도 늘고 그거에 맞는 또 노래 음악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다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봐라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태리 가곡집을 다 띄고 들어가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그리고 부분도 있어. 이제 인문계 학생들한테 제일 조금 취약점이 이제 음. 무대가 부족한 거. 맞아. 그러니까 예고 학생들에 비해서 예고는 이제 뭐 실기 시험도 있고 뭐 향상 음악회 이런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에 비해 인문계 학생들은 정말 그런 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무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서라도 무대를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였지만 그 미션 스쿨이었어요, 학교가. 음. 그래서 예배가 매주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예배 때도 물론 합창으로도 반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입학식, 뭐 종업식, 졸업식 이런 거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선생님들 안 말려요. 그런 거에 노래할 그죠. 기회를 달라. 네.
그렇게 해서 무대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 예고가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간절함이 저는 그렇게. 그래도 예고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고 갈 친구들은 예고 가세요, 제발. 그 맞춰진 커리큘럼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